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연치아 보존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조희열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치아는 정말 오복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잘못 관리하면 치아를 뽑아야 하는 그런 상태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면 치아는 어떤 경우에 발치를 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심한 충치나 치주염 그리고 외상 등이 있겠죠. 근래에는 그런데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는 고민하면서 발치를 결정했던 경우도 쉽게 발치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치를 하지 않고도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나요? 네,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0대 이상 만성 질환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직은 우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뿌리가 썩으면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썩지 않은 치아 뿌리가 충분히 길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치관 연장술이라는 술식을 통해 수복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은 절제술입니다. 네. 치아는 보시다시피 뿌리가 하나인 치아에서 3, 4개의 다근치까지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금니의 경우는 여러 개의 뿌리 중 하나에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발치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뿌리만 잘라내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염증의 원인이 되는 뿌리를 제거한 후 나머지 뿌리만으로 보철 치료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주변의 치조골도 더 많이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심장질환 환자분인데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크셨던 분의 케이스로 전통적인 보철 방법으로 직은 절제술을 이용하여 치료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치료 결과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의도적 제식술과 직은단 절제술입니다. 의도적 제식술이란 치아를 빼낸 이후에 염증의 근원이 되는 뿌리 부위를 잘라내거나 소독한 이후 다시 뺀 자리에 제식하는, 심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의도적 제식술을 통해 증상이 완전히 해소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은단 절제술인데요. 직은단 절제술은 치아를 빼내지 않고 뿌리 끝부분만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일반적인 신경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케이스에서 최종적으로 시도하는 술식입니다. 사진은 직은단 절제술을 통해 치아를 보존한 또 다른 케이스고요. 또 다른 경우는 외상이죠. 외상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치아의 뿌리까지 파절된 경우 그 깊이에 따라서 발치 대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존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케이스는 회전 제식 케이스인데요. 잇몸 밑으로 뿌리까지 파절이 되어 발치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지만 파절된 치아의 앞 뒤를 바꾸어 다시 제식함으로 보존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자연치를 뽑지 않고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그런데 정말 이 뽑아야 하는 경우에 요즘 임플란트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임플란트도 시술이 힘든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치조골에 식립을 하죠. 그런데 남아있는 치조골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손쉽게 심을 수 없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위턱뼈의 상악동 골 이식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턱뼈는 보시는 것처럼 안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하는데요. 타고난 상악동 공간이 넓거나 치주질환 등으로 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바로 심지는 못하고요. 이때 상악동 골 이식술이라는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뺨 쪽으로 접근을 해서 골창을 내고 얇은 점막을 들어올린 다음 점막 밑으로 인공뼈를 채워 넣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는 엑스레이에서 상악동 골 이식술과 치조제 증대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와 6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이식된 뼈가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사진인데요. 잇몸 상태가 좋지 못하고 잔존골이 없어
틀니 치료를 권유받으셨다가 내원하신 분입니다. 화살표 표시된 부분은 잇몸뼈가 뿌리 끝까지 녹고 있는 모습입니다. 잇몸의 염증 치료와 상악동 골리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후 현재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치료 4개월 후 엑스레이 상에서는 잇몸뼈가 일부 재생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잇몸이 좋지 않아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네요. 그런데 이런 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들이 있다면서요? 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잇몸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뼈가 상당히 좋아서 당장이라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경우라도 임플란트 시술을 권해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염증이 증상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기본적인 칫솔질이 안 되시면 뼈가 충분하더라도 당장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잘 씹는 것 못지않게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선택하실 때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죠. 네. 그렇다면 특별한 칫솔질 방법이나 관리 요령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이 말씀드리면 기억하기 힘드실 테니까 딱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칫솔질 하실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하십시오. 둘째, 40대부터는 반드시 치간 칫솔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현재 닦는 시간에서 딱 30초씩만 더 닦아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또 우리 아이들이 충치가 많이 생겨서 어머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아이들 특히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엄마의 관심이 중요하겠죠. 네. 엄마의 관심에 따라서 아이들의 충치 여부가 많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식습관과 군것질 등의 식습관과 칫솔질 습관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치아 보존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익한 건강 정보 알려주신 치과 전문의 조희열 선생님 고맙습니다.